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5년 베를린 강의록 비해적 가르침의 기본 요소 발췌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면 슈타이너가 인지학회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직 테오소피 같은 당시 신지학 용어를 사용하던 시기죠. 그렇죠. 뭐랄까, 당시 청중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자신만의 용어로 다듬고요. 흥미롭네요. 그 초기 생각의 씨앗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럼 오늘 저희 탐구의 목표는 뭘까요? 슈타이너 초기 사상의 핵심 개념들, 예를 들면 아스트랄체라던가 카르마, 대바찬, 그리고 영적 훈련 방식 같은 것들을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비해적 인식, 사물을 더 깊이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슈타이너가 파라켈수스 예를 들던데요. 네, 맞아요. 파라켈수스가 식물의 힘, 예를 들어 디기탈리스가 심장에 작용하는 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느꼈다는 것처럼요. 그게 정확히 어떤 능력일까요? 단순한 관찰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건 사물의 어떤 내적인 본질, 생명력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걸 의미해요. 슈타이너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이런 더 넓은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교감신경계요? 아, 그 목류병 상태에서 활성화된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마치 주변 환경이나 존재들과의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상태, 어쩌면 나와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내적인 식과 관련해서 아스트랄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뭔가요? 아스트랄체는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우리 경험의 근원이에요. 기쁨, 슬픔, 또 욕망, 충동 같은 것들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죠.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상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스트랄체의 활동이 바로 카르마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카르마요? 아, 그 업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단순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균형의 법칙으로 봐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때리면 그 반작용이 돌아온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물리적인 반작용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일으킨 어떤 영적인 파장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균형을 맞추려는 우주의 정의, 즉 카르마라는 겁니다. 카르마는 항상 그래서 불균형 상태고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죠. 아, 아스트랄체에서의 경험과 행동이 카르마 법칙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그럼 대바찬이라는 사후세계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대바차는 일종의 영적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특히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깊이 이해하고 지혜로 변환시키는 곳이죠. 지혜로 변환시킨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돌아왔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말 깊은 지혜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변환된 지혜는 다음 생의 바탕이 되는 에테르체, 즉 생명력체의 어떤 패턴, 리듬으로 짜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생전에 에테르체를 얼마나 스스로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대바찬에서의 체류 기간이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요. 더 발전할수록 더 오래 머물면서 더 깊이 배운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와,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현생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슈타이너가 말한 비해적 훈련이 이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문장이나 상징을 통한 명상으로 내면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걸 통해 다른 존재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벌집의식 같은 예를 들던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개별벌이 아니라 벌집 전체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벌집 전체의 의식이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슈타이너는 이 벌집의 집단 의식이 부티게라는 인간이 금성 단계에서나 도달할 아주 높은 차원의 지혜 영역에 속한다고 봤어요. 현재 인간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정말요? 개미집 의식도 인간보다 높다고 하고요? 네, 개미집 의식도 멘탈계 상위 수준으로 봐요. 현재 인간보다 높죠.
이건 어떤 고등한 존재나 의식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관점이죠. 와, 개별 의식보다 집단 의식이 더 높은 차원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미래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아, 5번째 라운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인간이 식물처럼 주변 물주로 스스로 몸을 만들고 성별 구분도 사라지고 심지어 탄소를 변형시키는 진정한 연금술을 행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현자의 돌이 바로 석탄, 즉 탄소라고까지 지적하잖아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연금술이 탄소 변형이라니.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 세계에서 겪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진화 단계의 씨앗, 기초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 켈렌 성당 예시가 있었죠. 네, 맞아요. 네 번째 라운드인 현재 우리가 광물계를 다루며 만든 건축물 같은 창조물들이 5번째 라운드에서는 마치 식물처럼 새로운 생명 형태로 자라나게 될 거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만든 게 미래의 자연이 된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연금술은 외부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계를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 작업이 미래의 현실을 창조하는 연금술은 셈입니다. 와, 슈타인의 초기 사상이 정말 방대하네요. 우주와 인간, 의식과 물질, 카르마와 진화까지 전부 연결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생각이나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걸 넘어서 카르마를 형성하고 심지어 미래 진화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이다라는 말처럼 내면 상태가 현실을 만들고 미래를 빚어간다는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감각의 진화라든가 천사적 위계, 루시퍼 역할 등 더 깊이 들어갈 주제가 많지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역시 그 현재의 작업이 미래의 자연을 형성한다는 연금술적 관점이 인상 깊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